안녕하세요, 블록조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백서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백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백서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를 하얀색으로 했던 데에서 명칭이 왔죠. 그러나 요즘에는 넓은 의미로 특정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다 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쪽에서도 백서라는 말은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개발되었던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총 9장의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백서에는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이후에 많은 신규 암호화폐들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 백서와 함께 배포되었던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최근까지도 새롭게 발행되는 코인들은 대부분 백서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토큰의 발행과 함께 백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절차가 됨에 따라 백서의 내용도 점차 틀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백서는 기깔나게 써놓고 실제로 나온 프로젝트는 백서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풍자하기 위해 나온 짤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백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백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7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며 시작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프로젝트의 미션과 비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읽고 안 읽기 때문에 멋들어지게 쓸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이어그램 등으로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갑, 브릿지, 디파이, NFT 마켓플레이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읽으면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자산의 전송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등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술됩니다. 이 부분은 웬만하면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해석해 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젠글을 참고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토크노믹스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코인의 유통량, 분배 비율 등 코인의 공급 스케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토크노믹스는 토큰의 가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더욱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의 경우 날짜별로 혹은 페이지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프로젝트의 경우 임로드맵이라고 해서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로드맵을 소개하고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프로젝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라는 의미인데요. 정부를 뜻하는 거버먼트와 비슷하죠. 탈중앙화의 특징을 가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사뿐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들도 프로젝트의 운영에 의견을 내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권리를 개발사뿐 아니라 생태계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백서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팀과 투자사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팀이 얼마나 잘하는 팀이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투자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백서는 일종의 투자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랑하는 내용도 써야겠죠. 예전에는 팀과 투자사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요즘엔 웬만하면 팀도 좋고 투자사들도 좋아서 더 이상 양질의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익명으로 되어 있는 팀들은 여전히 조심해야겠죠? 저희는 벌써 일반적인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다 배웠어요.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죠. 들어가 보시죠. 네, 저희가 같이 읽어볼 백서는 클레이튼 2.0의 백서입니다. 이 백서를 선택한 이유는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으로 여러분에게 그나마 익숙한 코인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가격 자체는 고점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먼저 클레이튼의 백서를 보시죠. 문서를 보시면 화이트 페이퍼가 아니라 라이트 페이퍼라고 쓰여 있죠. 사실상 비슷한데 조금 더 가볍게 작성한 거예요. 그냥 백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1번에서는 Why we're here,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챕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번은 How we are different 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른가인데, 여기서는 기술적 구조, 거버넌스에 대해 아주 간단히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같이 보시고, 다음은 3번 Who we are 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요. 여기서는 팀원들에 대한 소개와 생태계에 대한 소개를 담았네요. 아까 언급드렸던 7가지 요소 중 토크노믹스와 로드맵 빼고는 다 들어있죠. 아마 로드맵의 경우에도 백서 안에 어느 정도 녹아있을 것이고, 토크노믹스의 경우엔 클레이튼 1.0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 클레이튼 2.0 백서에는 포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토크노믹스는 매우 중요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리가 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만들었으며 실용적이고 신뢰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네요. 다음엔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주고, 클레이튼이 메타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빌더들을 위한 원스톱 체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꽤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클레이튼 기반의 메타버스가 잘 운영되는 곳이 아직은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소개해주네요.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프로젝트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홍보하는 부분이죠. 다음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기존 클레이튼 1.0과 비교하여 발전한 클레이튼 2.0의 장점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가네요. 메타버스 패키지가 풀 패키지가 되었고, 네트워크 속도는 여전히 빠르며 이더리움 호환성이 높아졌고, 거버넌스가 더욱 탈중앙화되었으며 생태계의 대상 펀딩이 더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호환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의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클레이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들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챕터는 일단 자랑하고 시작합니다. 제목부터 우리가 누군가이죠.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나온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산업의 레전드들이 힘을 합친 드림팀이다. 마지막으로는 클레이튼 생태계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업비트 이런 애들도 들어있는 걸 보니 굉장히 영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때요? 백서 읽기 사실 별거 아니죠? 하지만 클레이튼의 백서는 라이트 페이퍼, 말 그대로 가벼운 백서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백서는 읽다가 눈이 빠지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진짜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건 2017년에 솔라나에서 발표된 솔라나 백서인데요. 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백서들 정말 읽기 싫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백서 쉽게 읽는 법. 먼저 백서 한글 번역본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백서의 경우 한글로 번역된 버전도 있습니다. 잘 없긴 하지만 유명한 비트코인 백서나 이더리움 백서 등은 한글 버전이 있으니 백서를 읽으며 공부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백서를 보는 경우엔 한글 번역 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서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참 친절하게도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의 백서를 분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희가 직접 백서를 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고 나서 더 자세하게 읽고 싶은 분이 있다면 따로 찾아서 읽어도 좋겠죠. 이러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구글링과 쟁글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안 읽기. 안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미 99%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열심히 백서를 읽지만 돈을 잃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괜찮은지 알기 위해서는 백서를 읽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백서는 의리의리하지만 망하는 프로젝트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프로젝트가 망할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예시로 테라의 루나 코인이 있습니다. 루나는 잘 된다, 망한다 항상 논란이 있어온 코인입니다.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했고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루나를 종교 수준으로 떠받들였습니다. 이렇게 그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백서를 보셔야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이때 직접 백서를 보며 루나와 UST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루나는 잘 될 수도 있었지만 망한다면 정말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루나에 소극적인 투자를 하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증거로 제가 1월 루나가 망하기 전에 썼던 제 블로그 글을 첨부합니다. 암튼 오늘은 이렇게 백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백서가 뭔지 알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백서에 대한 지식은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있어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편은 한때 블록체인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NFT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